밤마다 느껴지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복도 끝에서 스쳐간 그림자. 정옥은 공포에 몸을 떨며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감동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67, 배정옥은 홀로 아파트 5층 끝자락에 살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은 그녀의 몸과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어깨와 등은 굽었고 손끝은 떨렸으며 밤마다 느껴지는 외로움은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남편은 10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딸은 미국으로 떠나 연락도 드물었다. 정옥은 이제 누구에게 기대지도 기대받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다.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밤이 되면 늘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이 찾아왔고 정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흐릿하게 들어오는 창문 너머, 옆 건물 사이로 그림자가 스쳐갔다. 누구지? 숨을 죽이고 창문을 더 가까이 당겨보았다. 그 순간 현관문 아래에서 철컥, 철컥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정욱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손에는 설거지 컵이 꽉 쥐어졌고 몸은 얼어붙었다. 문틈으로 복도를 살폈다. 복도 끝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패딩, 팔에는 복잡한 문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점퍼, 손에는 피 묻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정욱은 숨이 막혔다. 남자는 천천히 걸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고 몸에서 풍기는 긴장감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뭐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 남자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쳐다보다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정옥은 발목에 힘이 풀려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남자는 번개처럼 고개를 돌리며 복도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을 확인했다. 다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위협적이라는 느낌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현관 손잡이에 이상한 기름 자국, CCTV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가려진 흔적, 밤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 창문 너머로 느껴지는 그림자. 정옥은 혼란스러웠다. 누군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 정체는 알 수 없었다. 며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달빛에 비친 창문 너머 그림자, 복도 끝 발자국 소리, 창문 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조여왔다. 정옥은 점점 혼자라는 사실에 무너져갔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은 차가웠다. 왜 나를 보는 거지? 중얼거릴 때마다 목소리는 떨렸고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는 듯했다. 한밤중 문틈에 작은 쪽지가 놓였다. 밖에서 서성대는 놈 조심하세요. 손이 떨렸다. 누군가가 며칠째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렇지만 그 쪽지를 남긴 사람의 의도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장을 보고 돌아오던 정옥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두 남자와 마주쳤다. 오늘 밤 재미 좀 볼까? 그녀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멀리서 단단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옥은 시선이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몸을 떨었다. 복도 끝 그림자는 천천히 나타났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무슨 의도인지 정옥은 알 수 없었다. 그저 숨죽인 채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밤은 길고 달빛은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림자는 한동안 정옥을 지켜보는 듯 서 있었다. 정옥은 손을 꽉 잡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누구야? 왜 나를 보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재미있는 사연을 올려드립니다. 정옥은 여전히 심장을 쥐고 숨죽인 채 복도 끝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달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단순히 어둠 속에 섞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를 강렬하게 느끼게 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걸음이 울렸다. 단단하고 빠른 발걸음, 정확하게 계산된 듯한 움직임이었다. 정옥은 숨을 죽이고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청년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검은 패딩과 날카로운 눈빛, 단호한 몸짓. 정옥은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청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뒤로 가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 말에 정옥은 간신히 몸을 돌려 그의 뒤를 따랐다. 청년은 한 손을 들어 그녀를 위협하는 복도 끝의 인물들을 경계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는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두 남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정옥 쪽으로 손을 뻗었다. 청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들었다. 첫 번째 남자는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두 번째 남자는 균형을 잃고 철컥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정옥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떨리는 눈으로 지켜봤다. 처음에는 두렵기만 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로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도와 마음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사건이 끝나고 청년은 정옥을 복도 구석으로 안내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롭고 냉정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자신을 지켜주는 걸까? 좋은 의도일까? 나쁜 의도일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문을 꽉 닫았다. 심장을 진정시키려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며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 밤마다 느끼던 공포가 다시 밀려왔다. 그날 밤 다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정옥은 몸을 웅크리고 침대 끝에서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오늘도 지켜보고 있는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의존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장을 보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낮에 빛이 들어왔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곳곳에서 의심스러운 시선이 느껴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신경 쓰였다. 그림자와 발자국, 문틈 사이의 흔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정옥은 느리지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골목길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두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인 말투로 말했다. 이봐, 우리랑 같이 좀 가줘야겠는데? 정옥은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청년이 나타났다. 멀리서 그의 발걸음이 정확히 계산된 속도로 다가왔다. 정옥은 그의 존재를 느끼자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청년은 단숨에 남자들을 제압하고 정옥을 안전하게 골목 모퉁이로 안내했다. 정옥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행동은 정확했고 단호했지만 여전히 그가 왜 자신을 지키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문을 잠그고 손을 꼭 잡았다. 달빛이 스며든 방 안에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정말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밤은 길고 달빛은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림자는 여전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정옥의 심장은 긴장과 불안 속에서 한 박자도 쉬지 않았다. 사건 이후 정옥의 하루는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흘렀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머릿속은 끊임없이 사건과 그림자를 되새겼다. 청년이 왜 자신을 지켜주는지, 그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 질문은 매 순간 그녀를 조여왔다. 아침 정옥은 우편함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아무 글씨도 없고 다만 사진 한 장만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청년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옥의 손이 떨리며 사진을 집어들자 심장이 멈춘 듯 했다. 남편 그리고 바로 그 청년? 정옥은 눈을 부비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기억 속에서 오래전 장면들이 스쳐갔다. 남편이 말하던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야기, 그리고 그가 늘 집 주변에서 정체불명의 그림자를 언급했던 기억까지. 정옥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어떡해. 숨을 고르며 사진을 손에 쥐고 청년이 나타났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가 단순히 주변을 서성이는 건장한 남자가 아니라 오래전 남편과 연결된 누군가였음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정옥은 장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복도 끝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청년이 곁에 없으면 불안감이 극대화되었다. 그때 골목길에서 위협적인 소리가 들렸다. 정옥은 움찔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니 전과 같은 남자들이 또다시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청년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단호하고 정확하게 남자들을 제압하며 정옥을 안전하게 안내했다. 정옥은 순간 청년에게 달려가 안도와 혼란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는 한 손으로 그녀를 가볍게 받쳐주며 낮게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립니다. 정옥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분명 위험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사진 속 남편과 청년의 연결, 청년이 왜 늘 자신을 지켜왔는지 조각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청년은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고 그가 지키는 이유는 아직 직접 말해주지 않았다. 정옥은 혼란과 안도감 사이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정옥은 침대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달빛이 방 안을 흐릿하게 비추고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청년이 문틈 사이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방 안가득 느껴졌다. 정말 왜 나를 지켜주는 걸까? 중얼거리는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신뢰와 의존, 혼란스러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청년의 과거와 남편과의 연결이 점점 더 명확히 드러날 단서들이 정옥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남편과 청년이 함께 서 있는 사진, 남편이 말하던 믿을 수 있는 사람, 청년이 사건마다 나타나 정옥을 지켜준 흔적. 정옥은 충격과 감동 속에서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이 느낀 공포와 불안은 사실 청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심한 배려와 경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정옥은 전날 밤의 사건 이후에도 마음이 한결 진정되지 않았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고 머릿속에는 청년과 남편 그리고 사진 속 장면들이 떠올랐다. 왜 나를 지켜주는 걸까? 정말 남편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 의문은 점점 그녀를 조여왔다. 그날 저녁 아파트 단지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달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정옥은 집 앞 계단에 서서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복도 끝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청년이었다. 그는 이번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났지만 정옥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정옥 씨,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청년은 자신의 얼굴을 들어 달빛에 비친 눈빛으로 정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숨겨진 진실을 밝혔다. 저는 남편분이 부탁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정옥 씨를 지켜달라고 단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옥은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 멍해졌다. 남편이 남긴 부탁,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그림자와 보호 행동이 이제야 이유를 알 수 있는 실체로 다가왔다. 청년은 손을 내밀어 정옥에게 다가갔다. 오늘 밤도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정옥 씨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정옥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느낀 공포와 불안, 혼란이 한순간에 뒤섞이며 감동과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결이 흘러나왔다. 청년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옥 씨가 충격받을까 두려웠고 그저 지켜만 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옥은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동안 밤마다 느낀 공포, 그림자, 발자국, 소리. 모든 것이 이제는 남편의 사랑과 청년의 헌신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그 순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다. 정옥은 순간 긴장했지만 청년이 재빨리 몸을 날려 상황을 제압했다. 그 장면에서도 정옥은 알았다. 그의 보호 본능은 거짓이 아니었고 진심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정옥은 청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청년은 미묘한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죠. 남편분이 부탁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옥 씨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옥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청년의 진심과 헌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한꺼번에 느끼며 깊은 감동과 충격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밤은 깊어졌지만 정옥의 마음은 이제 평온해졌다. 공포와 불안 대신 신뢰와 감동, 그리고 감사가 마음속을 채웠다. 청년과 남편의 연결, 그의 헌신적인 보호, 그리고 이제야 드러난 진실이 그녀에게 강렬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청년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이후에도 정옥은 마음속에서 혼란과 감동을 오가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동과 감사, 그리고 긴장의 여운 때문이었다. 아침이 밝자 정옥은 다시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낯선 듯 익숙한 아파트 단지, 골목, 그리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빛.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긴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단지 안쪽에서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정옥은 순간 몸이 굳었지만 곧 청년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부드럽고 인간적인 미소가 스며 있었다. 오늘은 안전합니다. 저와 함께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의 목소리에 떨리던 정옥의 마음이 조금씩 녹았다. 공포가 사라지고 신뢰와 안도감이 그녀를 채웠다.
정옥은 청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동안 내가 느낀 불안과 두려움,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된다. 그 순간 단지 끝에서 또다시 위협적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재빨리 위험을 제압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그의 헌신과 능력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무조건적인 헌신임을.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문을 잠그고 손을 꼭 잡았다. 청년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의 뒷모습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정옥은 마음속 깊이 감사와 감동을 느끼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정옥은 청년에게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였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청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속삭였다. 당연한 일이죠. 남편분의 부탁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지켜야 한다고 느낀 사람이라서요. 정옥은 눈물이 흐르면서도 웃음을 지었다. 그동안 느낀 공포와 혼란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감동과 신뢰, 안도감이 채웠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청년이 단순한 그림자나 미스터리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 그는 삶을 지키고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존재였음을. 그 후 정옥과 청년은 단순한 보호 관계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엄마랑 아들 같은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 정옥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밤마다 느꼈던 공포와 긴장은 청년의 헌신적인 보호와 남편의 사랑 덕분에 깊은 감동과 감사로 바뀌었다. 골목길, 복도, 달빛 속 그림자. 모든 것이 이제는 그녀에게 안도와 신뢰의 증거로 남았다. 정옥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이제 나는 안전하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